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북한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지난 4월 멀쩡히 살아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숨졌다는 오보가 나와 전 세계가 떠들썩해진 것이 북한의 폐쇄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북한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공개하는 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 행간일기가 대표적입니다. 행간일기는 공개된 정보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에서 어떤 일이 진행 중인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창너머 북한에서 노동신문 행간일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난 2일자 노동신문은 일면 전면에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이다 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습니다. 글자 수가 1만 자가 넘는 긴 글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3대 세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용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고모부 장성택 등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숙청한 일은 물리적으로 권력을 다지는 공포정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정치만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권력 승계를 마음속으로 흔쾌히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권력 승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여러 차례 합니다. 이때 단골로 강조한 단어가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그 시절 북한은 시장이 커지면서 북한말로 돈주라고 하는 부유층이 생겨나는 한편 권력층과 돈주들이 부정하게 결탁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던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했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간부들만 가득 찼다는 불평이 불거졌습니다.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불평등이 심하다는 불만이 확대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바로 주민들의 이런 불만을 풀어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동신문은 한동안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표현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 일파를 대거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펴는 시점이기에 인민들에게 인덕을 베푸는 정치를 한다고 강조하기가 껄끄럽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대회 연설에서 다시 한번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노동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핵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북한의 제재 압박이 심해지고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전히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기가 껄끄러웠을지 모릅니다. 노동신문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반부터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 세습 정당성을 말이 아닌 실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핵무기를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담판을 벌여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냄으로써 단번에 도약하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2017년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험악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가 바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성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2017년 말 극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고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남북관계도 상당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김 위원장 본인은 물론 북한 주민들도 머지않아 경제 제재가 풀리고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북미 회담의 실패는 김 위원장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젊기만 한 줄 알았던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해내지 못한 미국의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는 모습을 보이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실망감도 그만큼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북한은 상황 수습을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입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신무기 시험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매번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지도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향해 위협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이 미제국주의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또 지난해 8월 5일자 노동신문 일면 전면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혁명을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이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립니다. 논설의 핵심은 김 위원장의 3대 권력 세습이 인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013년에 처음 언급했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 위원장 3대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임을 새삼 강조한 겁니다. 즉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혹시나 김 위원장의 3대 권력 세습에 불만을 갖는 생각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지 못하도록 미리 단돌이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백두산에 자주 오르고 삼지연 신도시 건설 현장과 양덕 온천지구, 증평 남새공장 등 대규모 건설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인민을 보살피기 위해 북미 회담 실패를 이겨내는 웅대한 구성을 마련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노력 끝에 지난 연말 김 위원장은 북미 회담 실패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북미 회담이 실패해서 제재를 벗어날 전망이 없어졌으니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김 위원장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졌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믿지 못해 하는 분위기가 다시 불거졌을 겁니다. 2일자 노동신문 논설은 이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논설은 김 위원장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동서고금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 김 위원장이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설은 김 위원장을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행운 중의 행운이고 특전 중의 특전이라고 결론을 내려 김 위원장 우상화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인민들은 김 위원장을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장황했습니다만 2일자 논설이 실린 배경을 분석해봤습니다. 빠진 대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단 2번만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로 북한에 큰 위기가 닥쳐 있는데 최고 지도자가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북한 주민들도 알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혹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너무 몸을 사리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창 너머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